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6% 하락했습니다. 둘 다 크게 또 하락을 했고요. 사실 이제 금요일 장도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또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좀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2.7%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 분위기가 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쌍봉 찍었던 지점과 그다음에 여러 번 이제 폭락을 할 때마다 저점 라인을 형성했던 그 지점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갭으로 하락을 해버렸고요. 이제 지지 라인 자체가 13,000원, 13,000포인트죠. 혹은 이제 12,000포인트, 12,000포인트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미국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유동성 자금이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너무 이제 많이 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버블이 이제 하나둘씩 터지게 된다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시장이 정부에서 미국 정부라든지 뭐 세계적인 정부에서 이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만큼 이제 거품이 가속도로 터지면서 다발적으로 이제 발생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경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증시가 좀 폭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유동성 자금을 막 무리하게 넣었던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회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도 보시면 이제 초반에 이제 반등을 하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어느 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올 초는 확실히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우리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1% 가까이 내리면서 사실 또 저점 라인까지 또 떨어졌고요. 뭐 이전 저점보다도 사실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더 이제 코스피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700포인트가 좀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평선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렇게 갭으로 이제 급락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사실 좋지 않습니다. 차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추가적인 더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 전에 뭐 증시는 사실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래서 좀 관망을 하면서 지금 섣불리 이제 저점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른다 내린다의 예측 범위가 아니고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증시가 계속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이제 하락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손절하지 않고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여기서 이제 밑에서 조금씩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다시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시장이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분위기가 지금 이제 저점 반등도 하지 않고 계속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좀 확실히 부담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제 기간이 6,400억, 외국인이 2,200억을 매도했는데요. 금융투자뿐만이 아니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뭐 이렇게 골고루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반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이제 반등 절반 정도 이상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러 가는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도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는 금융 투자와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매도를 좀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도 꾸준히 이제 포지션을 지켜주던 그런 외국인이었는데, 서서히 이제 이 매도량 그렇게 크진 않지만 1월 달 옵션 만기 이후부터 이 빠져나가는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던 것들도 사실 지금 증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하락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런 실적주들은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결국 이제 회복을 하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증시 전체가 빠졌을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기대가 컸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떨어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테마,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이제 또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뭐 해외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리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율 자체는 이제 1190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도 1200원대로 곧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사실 1.8%대를 찍고 좀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식에 대한 수익보다는 이런 국채에 의해서 국채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국채 쪽으로 이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뭔가 경기를 예측하고 뭐 하루하루 그런 사건 사고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그런 큰 투자자들, 돈이 많은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많이 올랐다, 주식이 이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 구간을 이제 노리면서 또 이제 돈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 위험 자산들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크게 뭔가 이게 허둥지둥 되지 않고 좀 무게를 가지고 이 시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선물은 당연히 안 좋았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 이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1% 정도 하락했고요. 18,4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또 이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장에서 눌러진 듯한 모습이고요. 조금 이제 이전 영상에서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주이스권을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좀 했다라면 이제는 그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주가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실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할 때 두산중공업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혹은 이제 앞으로의 그 거래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그런 이해관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이 확실히 좀 보였고요. 뭐 크게 내리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80만 주로 20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21일까지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900원부터 18,450원까지 지금 거의 10%가량이 주가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월 13일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 하락은 공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3일 기준으로 해서 워런트 신주 상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두산 지주사죠. 지주사의 그 대주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분 30%를 이제 장외 대량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2,580원에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신주이수권을 매수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매도가 이제 늘어나고,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공매도가 이제 교환되는 것까지 다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반등을 좀 했으면 했지만 사실 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 않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1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해버렸고요. 18,400원 정도로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락한 점이 있었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 뭔가 큰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수 따라서 하락을 했고 뭐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21,500원이죠. 사실 이제 권리락 전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가격이기도 했지만 권리락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 조정이 다 되어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1,500원부터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수 따라서 쭉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저점이 거의 이제 17,400원이죠. 그래서 21,500원부터 17,400원까지 거의 한 2, 3주 동안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20%가량을 그냥 크게 두산중공업이 악재가 없이 하락을 해버렸고요. 그 20%가량 하락을 시킨 뒤에 갑자기 이제 이때부터 두산중공업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점 대비해서 이 고점까지 또 이제 상승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17,500원, 400원 정도에서 이 고점이 이제 26,600원까지.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진다면 거의 뭐 40%죠. 40%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이 움직임 같은 것들이 확실히 이제 세력들이 좀 쥐락펴락한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분도 많긴 많지만 생각보다 이제 거래 자체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 대형 종목 중에서도 사실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그 비율이 좀 낮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주가가 쥐락펴락 되니까 공매도도 이제 좀 강하게 쓰여지고 좀 공매도 비율이 많아지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세력들조차도 이제 흔적을 좀 남기고 그런 패턴 자체를 이제 남기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산업 진행 방향이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산업 트렌드와 잘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분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그 세력들이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과정까지는 이제 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좀 이제 거래량을 죽인 채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찍고 유상증자 소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좀 했는데요. 그 유상증자 이 일정도 사실 이제 3월 4일이면 신주가 상장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주에 대한 조정과 그 다음에 워런트 1이 4월 4일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그 전에 혹은 뭐 그 이제 만기가 되고 나서 신주가 또 대량 상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이해관계가 끝났을 경우 만약에 이제 워런트가 또 이제 신주 상장이 이제 대량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공매도를 이용해서 교환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번에 이제 1월 13일에 상장되었던 그 워런트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상환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공매도 잔고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점 자체는 아직까지도 지켜주고 있다. 241선은 좀 깨졌지만 그래서 저점 라인은 지켜주고 있고 확실히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을 때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부분부터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양봉이 올라가는 순간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유상증자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1차 유상증자 가격 결정 기간 동안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죽이면서 서서히 이제 주가를 올리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주가가 쥐락펴락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하락조차도 지금 뭔가 짜임새가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 종목 대비해서는 이제 공매도 공격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결정될 때까지는 주가를 뭐 그렇게까지 하락시킬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유상증자 가격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죠? 2차 유상증자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면, 23일 동안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1차 유상증자 가격과 2차 유상증자 가격을 이제 비교를 하는 중에, 둘 중에 이제 낮은 가격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2차 유상증자 가격이 계산을 했을 때 16,000원보다 1차 16,000원보다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것과 이제 맥스를 비교하는 그 가격조차도 이제는 2차 유상증자 가격에 들어가는 그 2월 7일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이제 높게 형성되는 만큼 0.6을 곱해도 이 주가가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2, 3일 동안의 주가, 그 주가가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 16,000원보다 아래로 떨어진다면 좀 더 이제 15,000원대라든지 그렇게 평균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이제 16,000원보다 높게 형성이 되더라도 사실 1차 유상증자 가격이 거의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이제 낮은 금액을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가격도 아마 16,000원으로 픽스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6,000원이 되느냐 아니면 16,000원보다 아래로 되느냐 그 정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또 말씀드리면은 16,000원보다 이제 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그 2월 3일, 4일, 7일 그 3일 동안의 평균 가액이 평균 가액과 그 다음에 2월 7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을 했을 때 이제 평균이 이제 2만 원보다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 평균 가격이 2만 원보다 떨어지게 되었을 경우는 이제 16,000원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5,000원대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18,000원 중반대 정도로 평균 가격이 형성이 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유상증자 가격이 15,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15,000원에다가 이제 8,200만 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보시면 1조 2천억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00억 정도가 이제 또 비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신사업 투자에서 뺄 것인지 아니면 뭐 채무 상환에서 또 뺄 것인지 뭐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져서 그런 모집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번 유상증자 좀 비교를 했을 때 대주주 지분 참여율이 좀 떨어졌다는 점에서 일단 좀 변수가 생기긴 했고요. 그 변수에 의해서 이런 이제 신주인수권 가격을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제 공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2월 첫 주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정도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추석 전에는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안정화가 되는지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 두산중공업이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좀 하락한 분에 대해서 좀 저가 반등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신주인수권 가격은 어떻게 계속 형성이 될 것인지 이번에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실히 뭔가 좀 의도가 있는 듯 했습니다. 자, 주봉월봉은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 42만 주, 외국인 투자자 28만 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27만 주 매도했고요. 보험, 투신이 또 8만 주씩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 투신, 그 다음에 금융 투자에서 또 매도 물량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확실히 이제 매도를 반복을 좀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14일부터 해가지고는 뭐 크게 지분에 영향은 없고요. 그래도 1월 달을 들어가지고 매수를 많이 했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기간 수급에서는 연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수 세력은 연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21일 첫 거래에서는 신주인수권 상장이 상장이 되었을 때 첫 거래에서 이제 기타 법인이 또 이제 3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자가 연기금 투자자는 매도를 반복하고 뭐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기간 투자자는 이렇게 계속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줄곧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13일부터 해가지고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 공매도 공격의 주 세력은 이제 뭐 요 정도,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사실 투신과 보험도 조금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좀 압박을 넣고 있다,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히 이제 기간 수급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였었던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수급이 이제 기간이 팔면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간이 이제 매수를 했을 때는 좀 올라가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그런 기간 매수세가 사실 이제 두산중공업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매수 매도죠, 그죠?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간 매수세가 또 이제 언제 다시 붙어줄 것인지 그 정도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네, 1,500만 주로 네,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19일, 그러니까 18일에 감소가 되었다가 19일에 다시 늘어난 모습이고요. 20일, 21일에도 20일까지 이제 공매도 거래가 거의 하루에 100만 주 이상, 1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21일 들어서는 62만 주로 이제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을 보시면 이제 업틱률 예외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 공매도 비율에서 업틱률 예외 비율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14일, 15, 17일, 18일, 19일 보시면은 전부 이제 업틱률 예외가 업틱률 적용보다 이제 많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20일에도 사실 비율은 조금 이제 감소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이 되고 나니까 업택률 예외 공매도가 많이 줄었고요. 이 13일부터 이 공매도의 그죠? 업택률 예외에 적용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그게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그런 공매도라든지 워런트에 대한 그런 공매도가 아니었을까, 워런트 신주 상장에 대한 공매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고 나니 공매도 수량이 좀 줄었고요.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변하는지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신주 상장은 이제 3월 4일이기 때문에 그 3월 4일에 또 이제 저번에 합병 신주가 상장될 때 공매도가 대량 교환되듯이 그렇게 교환이 될 것인지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워런트 증권 신주 상장이 이제 110만 주 정도가 상장된다고 13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그 13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었던 점, 그 다음에 그 워런트가 이제 18일에 상장이 되는데 그 18일에는 공매도 잔고 소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점, 공매도 거래량은 많았지만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점. 그래서 분명히 요날도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리는 방향으로 가긴 갔겠지만 상환하는 방향이 더 컸기 때문에 전체 잔고는 50만 주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상으로 상환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워런트 증권에 대한 110만 주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상환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공매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가도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냥 딱 겉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 그리고 차트를 보고 투자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잔고죠. 대차잔고는 21일에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7,500만 주, 7,600만 주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 같은 경우는 이제 3,700만 주에서 7,600만 주 가까이, 거의 4천만 주 가까이가 이제 늘어난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을 했던 것이, 신주인수권 매도가 780만 주 정도가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780만 주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킨 본주에 대해서 대차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치고 나서 그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그 어느 정도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신주와도 이 공매도와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매도를 이 신주 상장이 되는 그 본주로부터 들고 와가지고 공매도를 친다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시나리오 정도만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780만 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죠? 본주에서 몇 주가 있어야지 이제 780만 주가 발생할 수 있냐, 그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그때 이제 6천만 주 정도가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본주 6천만 주를 대차를 이제 대주주 지분에서 대차를 한다면, 대차를 해줬다면 이제 공매도 세력이 그걸 끌어와다가 그걸로 이제 공매도를 미리 치는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차 잔고가 3,700만 주에서 7,600만 주까지 거의 4천만 주가 7거래일 동안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점은 분명히 그 많은 주식 수량을 대줄 수 있는 이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의 그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사실 몇 없습니다. 그죠? 대주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확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가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좀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게 맞다면, 제가 생각한 게 맞다면 결국에는 3월 4일에 신주 상장이 될 때 공매도가 대량 상환이 되고 대차 상환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목 상세. 네. 외국인 보율은 또 이제 이렇게 7.2%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합병신주가 발행되기 전에도 6%대까지 감소를 했던 것을 제가 보았었고, 이렇게 지분이 계속 감소를 한다라고 해서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믿고 미리 매도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번에 보았을 때 9%대에서 지금 7%대까지 지분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간 한 2주, 2, 3주 정도에 그렇게 지분이 한 번에 감소를 했다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거의 뭐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도 없고 거의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급하게 매도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근데 두산중공업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중동 쪽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앞으로 원전이라든지 SMR 기술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지분이, 네, 두산중공업이 지금 5억 2천만 주죠, 거의. 그래서 5억 2천만 주에서 거의 2%라고 한다면 주식 수만 1,000만 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그 정도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네, 지금 1,000만 주를 미리 매도를 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이용했다라는 점. 그럼 그 공매도는 두산의 대주주 지분으로부터 좀 나왔다라면 이제 그 대주주의 지분으로부터 나왔던 그 신주인수권을 또 매수를 해서 그게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신주인수권도 이제 싸게 산 것이고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이해관계가 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공매도 상환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가격으로 상환이 되겠죠. 16,000원 정도에. 그러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그 가격만큼, 그 유상증자 가격 차익만큼 또 이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주인수권을 대량 매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뭐 불법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복잡한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소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사실 좀 뭔가 꺼려하는 움직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하나 그걸 뭐 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두산중공업이 우상향하고 올라가는 방향에는 문제는 없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네, 이해관계가 다 끝나고 났을 경우, 그죠? 이제는 이제 지분이 다시 늘어났을 경우에는 주가를 이제 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봐야겠죠. 그래서 주가 올림 명분은 이미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올리고 있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장 분위기도 사실 좋지 않지만 두산중공업만의 이유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44R이죠.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상장이 되었습니다. 2,580원에 대주주 지분이 매도가 되었는데 지금 종가를 보시면 3,145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거의 뭐 600원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가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신주입수권을 그냥 샀더라도 25%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생각보다 이제 많았고 그 매수 세력이 확실히 이 신주입수권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주입수권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다는 점. 자, 그래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거래안을 보시면은 매수 상위에 이제 모간서울, 그 다음에 삼성증권, 뭐 JP모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증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대량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친 것에 대해서 대량 상환을 위해서 신주인수권을 많이 매수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매수를 할 때도 사실 신주인수권의 첫 가격이 2,580원으로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위권 매도 증권사를 보면 82만 주, 키움증권입니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두산중공업 주가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져서 뭐 유상증자 가격 뭐 16,000원까지 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두산중공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다 받아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의도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 대량 매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차익을 실현하더라도 차익을 실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초과 청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초과 청약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780만 주를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 초과 청약을 할 수 있는 수량이 0.2%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0.2%만 하더라도 156만 주입니다. 이게 합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량 매수를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초과 청약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날부터 싼 가격에 대량 매수를 한 세력들이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공매도와 그 다음에 지금 거래되었던 그 신주입수권을 매수했던 그런 증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니면 사실 공매도를 칠 때 보면 NH투자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번에 유상증자 대표 증권사 중 하나거든요. NH투자증권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중공업의 이 유상증자를 책임지는 증권사 중에 제일 이제 비중이 큰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 최근 거래원을 좀 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았을 때, 자, 5일 동안 상당히 지금 그 공매도가 많았죠. 네. 다시 한번 공매도 장고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보시면. 뭐 추측이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뭔가 딱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씩, 그죠? 최근 5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최근 5일 동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지분이 많이 감소했던, 순매도량이 굉장히 많았던 증권사는 메릴린치 130만 주, NH투자증권 110만 주, 그 밑에는 이제 유한타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딱 눈에 띄는 증권사가 3개가 있죠. 그리고 매수는 KB증권, 그다음에 SK메리츠, JP모간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매도의 주 타겟이 이제 메릴린치라든지 NH투자증권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투자증권에서 지금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44R 신주인수권을 NH투자증권에서 8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키움증권과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한 편인데, 그죠? 매수 창고에는 없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데, 그죠? 뭔가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확실히 좀 많이 신주인수권을 매도했던 증권사가 있었고, 그걸 이제 받아먹은 증권사가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780만 주 중에 어느 정도를 이제 싸게 샀으니 지금 이제 얘들이 이제 매수를 한다. 그렇게 이해관계가 또 성립이 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첫날에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신주인수권 가격이 급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면서 신주를 받아 먹었던, 그죠? 신주인수권을 받아 먹었던 증권사에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이해관계, 뭐 기존 공매도 잔고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든지 그런 세력들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국매도 세력들끼리 또 이제 서로 같이 상환하면서 같이 위민위하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추측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이 데이터들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죠? 확실히 매도증권에 최근에 많이 본주를 매도했던 그 증권사에서 신주인수권까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런 것들에서 평소에 이제 매수 창구에 보이지도 않던 그 매수 창구 증권사들이 또 등장을 했다라는 거. 신주인수권 증서에서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정황상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가 자체도 3,200원까지도 올라갔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갔고요. 만약에 첫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들이 이제 거래가 끝났다라면 앞으로 이제 신주인수권 거래가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지금 3,145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19,150원까지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본주 가격은 지금 18,450원으로 추가로 하락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주인수권 가격은 반짝 이제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주도 사실 19,000원대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반짝 올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다. 신주인수권도 결국에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28일로 갈수록 주가가 이제 점점 27일인가요? 네,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 청약을 만약에 하지 않으실 분들은 미리 좀 매도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뭐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내렸다라고 해도 지금 보시면 뭐 다 내렸습니다. 종목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다 내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왜 그간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터졌을 때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대차를 해주고 뭐 공매도를 치라고 해주고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지 모집 금액도 적절하게 얻을 수 있고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중동 쪽에서 소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공시를 열심히 내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주가는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에 대한 이유 자체는 공매도 세력, 그죠? 그래서 결국에 기다리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신주 상환이 되고 대량 상환이 되고 공매도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경우 그때 이제 좋은 소식이 또 나왔을 때 특히 3월 이후에는 이제 이집트발 원전 소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집트발 원전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쯤에 이제 한번 4월쯤 해가지고 올라간다라는 이유가 딱 그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시장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을 끝내고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 보면 두산중공업이 이집트 해수 담수화 시장을 진출했고요. 하루에 이제 100만 톤 규모의 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지역의 해수 담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현지 담수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전에는 이제 하루 전에는 사우디 주단조 공장 1조 원을 이제 수주를 하고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또 유지 보수 계약까지 하면서 이제 중동에서 아주 큰 건을 지금 두산중공업이 계속 따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모두 중동 지역 쪽에서 이제 큰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동 쪽에서 계속 원전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이제 7천억 이상이었나요? 그때 이제 수주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또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그리고 주단조 공장은 사우디 그렇게 이제 기존 사업이 이렇게 크게 또 건수가 터져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원전이라든지 SMR 그다음에 수소 산업, 수소 가스터빈 아니면 해상풍력 이런 신사업까지도 이제 올해는 하나 둘씩 수주가 되면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지금 재무 개선과 그 다음에 기존 사업이 이제 번영이 되고 그 다음에 신사업까지도 성장성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내려간다라고 좀 속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네, 한 2달 정도만 더, 2달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는, 올해 1분기는, 간단하게 넘기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는 계속 이런 두산중공업에 대한 현황과 소식들을 보면서 또 이제 기다리도록 하죠. 저점 매수를 위한 매수 기회를 또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집트는 2050년까지, 2025년까지 하루 280만 톤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100만 톤 프로젝트를 또 이제 두산중공업과 이제 이렇게 협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 쪽에서는 40여 년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개를 건설했다라고 하니까 두산중공업이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또 수주를 하지 않을까, 무난히 사막에서 물 끌어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에즈 운하로부터 물을 끌어온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이제 MOU 체결 단계이기 때문에 본계약은 좀 후에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기존 사업들까지도 계속 잘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추가 소식들은 사실 뭐 큰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설 전에 마지막 장입니다. 뭐 크게 좋은 장은 아닐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주가 하락이 더 이상 되기보다는 저점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것이 좋은 움직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증시가 또 이제 나스닥 뭐 2, 3%씩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쭉쭉 이제 떨어진다면 사실 두산중공업도 여지없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산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